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정권의 혼술 6월 21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모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TV, 유튜브 TV 채널을 통해서 출마를 선언을 하는데, 자,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니 범여권 청와대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일종의 발칵 뒤집힌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권 안에 주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대표 선수가 나가는 건데, 자, 추미애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는 여권 안에서 일제히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모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꽝 잡는 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큼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범야권의 대권주자 여론조사 1위 윤석열 킬러를 자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선거 슬로건은 사람이 높은 세상 이겁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그래서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이 들기로 했다. 자, 이렇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 이것을 합친 슬로건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일종의 노무현, 문재인 마케팅을 하면서 대권 도전을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일단 강성 지지자들은 환영하죠. 조국이든 추미애든 뭐든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조국의 시간, 이 책을 막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 조국 수호 집회에 막 몰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추미애 윤석열 대치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추미애 쪽을 응원을 했던, 그리고 윤석열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 어떤 거부 반응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환영을 할 겁니다. 환영을 하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어떨까요? 과연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을 환영을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고, 여권 내부에서는 지금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몇 달 전부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고, 만약에 실제로 출마를 하면은 이른바 말하는 중도 외연 확장이 진보 좌파 정권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너무 강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도 좌파로의 외연 확장이 불리해진다. 그리고 어차피 강성 친문, 추미애를 지지하는 강성 친노 친문은 어차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나와도 그쪽을 찍을 텐데, 두 편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가 등장을 하면은 중도가 이탈을 한다. 자, 이런 그 차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출마할 것은 알았죠. 그러니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자, 이런 반응이 민주당 안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친문 그 주자죠. 이광재 의원, 그 대권 주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서 추미애 나오면은 윤석열 키워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출마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출마를 민주당 내부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광재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커오는 과정에서 스스로 컸다기보다 우리가 키워준 측면이 있다. 추미애가 키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추미애가 나오면 오히려 또 윤석열의 몸집이 커진다. 그 전에 추미애 윤석열 대치 국면에서 추미애가 때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대선 과정에서 검찰개혁 이 이슈가 다시 터지고 조국 이슈가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땅 투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그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이렇게 중도를 향해서 가는 이 상황에서 추미애가 짠하고 등장을 하면은 강성 지지층이 그쪽으로 막 쏠리고, 그리고 또 조국, 추미애, 이 찬가를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추나땡, 추미애 나오면 땡큐 이런 분위기죠. 하태경 그 대권주자입니다. 하태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는 윤석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던 분 아니냐. 거의 트로이의 목마다. 이렇게 오히려 출마를 반깁니다. 그리고 전효욱 의원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윤석열에겐 12척의 배, 이순신 장군, 배 못지않게 추미애가 있다. 추미애는 보수의 보배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데 어쨌든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다. 이것이 이 범야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테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이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프레임을 언론에 씌우고 있다. 보수 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전부 다 내 핑계를 댄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본인은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뭐 역풍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무시 못할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만 해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일단 7위 7번째 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기존에 계속 대권 주자로 분류되어 왔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이 추미애입니다. 2.7%.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뭐 빅서리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정세균은 여기 그 뒤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1.7%로 추미애보다 적습니다. 자, 지금 출마 정식 선언하지 않았죠. 출마 선언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진보, 진보 진영을 대상으로 하면은 추미애가 4위에 오릅니다. 이재명이 28.4, 이낙연이 12.3, 박용진 요즘 떠죠. 7.4인데 그 다음이 추미애 6.0%를 받습니다. 정의당 심상정이나 정세균은 그 뒤입니다. 자, 이러니 상당히 무시 못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또 강성 친문들이 막 올리면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선 주자가 되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그 지지율이 나오니 오늘 유인태 그 전 민주당 의원, 유인태 의원 뭐 쓴소리를 잘하죠.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늘 이 지지율에 대해서 6% 나온 지지율에 대해서 유인태 오늘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지도가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그게 오히려 아킬레스건이다. 추미애를 지지하는 강성 좌파 6%가 민주당에게 부담이 된다는 그런 쓴소리죠. 자, 그래도 추미애는 아랑곳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를 만든 추미애라는 아킬레스를 만든 추미애의 지지율이 아킬레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 이 참모들을 향한 수사, 울산 뭐 시장선거 부정 개입 혐의나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추미애를 발탁을 했죠. 추미애를 발탁을 해서 이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모두 동원해서 1년 내내 윤석열의 손발을 묶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정권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또 추미애를 발탁을 했느냐? 추미애는 그전부터 대권 꿈도 있고 서울시장 꿈도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에 찬성했다는 원죄가 있죠. 그것이 일종의 그 원죄를 풀어주기 위해서 만회를 하려는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해서 이런 악역을 맡겼던 것이. 자, 그래서 추미애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문재인 정권을 지키는데 봉사를 했죠. 온갖 비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윤석열과 추미애가 1년 내내 싸울 때 두 사람의 임명권자, 인사권자인 문재인은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방치를 하고 나몰라라.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일단 저렇게 두 사람이 싸우면 윤석열 손발이 딱 묶였죠. 손발이 묶여서 뭐 월성원전 이런 수사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그랬습니다. 다 윤석열의 손발을 묶고 있고 또 윤석열이 저러다가 나갈 것이고 윤석열이 나가면 추미애만 남아있을 수 없으니 추미애도 어차피 나간다. 그러면은 토사구팽하는 거죠.
자, 사냥이 끝나고 나서 사냥개를 삶아먹는 토사구팽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어차피 문재인 정권에서 미션을 완수를 하는 순간에 교체가 되면서 토사구팽을 당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뭐 추미애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본인은 정치적인 꿈이 있으니 계속 그 길로 갔던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경질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그때 있었죠. 작년 말에 이 윤석열 2개월 징계 그 제가 받으러 저 뒤로 멀리 보이는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재인을 만났는데 문재인이 지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인적 개편을 해야 하니 물러나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 달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거부를 하고 지금 나 물러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온갖 악역을 다 하고 지금 물러날 수는 없다. 좀 윤석열을 징계를 하고 좀 텀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때 문재인이 물러나지 않겠다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경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경질하겠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파면하겠다는, 해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 추미애가 마지못해 수용을 했다. 자, 그때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죠. 토사구팽을 당한 심정입니다. 윤석열과 충돌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역을 다 맡아서 또 특히 그 과정에서 그 아들의 병역 특혜 복무 의혹이 불거졌죠. 그것도 시끄러우면서 온 가족의 신상이 다 틀렸습니다. 딸의 신상도 틀리고 아들 다 신상 틀리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심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일종의 명예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윤석열이 자기 대권 주자로 막 부상하는 것도 그 추미애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권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니 본인으로서는 추미애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명예회복을 시도할 만도 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입장에서. 그러나 본인은 명예회복을 시도할 만하고 그래서 대권에 출마를 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진보 좌파 진영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일이고 추미애의 대권 출마 자초한 일이고 출마를 해서 좀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것 역시도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고 문재인 정권에겐 부메랑이 되는 것이죠. 송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